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벼르고 벼렀던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이 드디어 시작이 됐죠. 1일차 참여도가 생각보다 더 높았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1일차에만 벌써 거의 60만 건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59만 6,527건이 참여했고요. 1일차만 놓고 봤을 때 균등은 신영과 하나증권이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영은 기본적으로 계좌수가 적기도 하지만 이번 청약에서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가 5,000주로 가장 낮기 때문에 참여도는 당연히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비교적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정 물량을 청약 건수로 나눈 이 균등 배정 주식수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균등 배정 주식수는 많을수록 많은 증권사가 가장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총 3.56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되면서 1일차를 마무리를 지었고요. 증권사마다 비례 경쟁률이 다 다른데 1일차에는 비례 또한 신영증권이 가장 유리했어요. 비례 경쟁률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왜냐? 내가 청약한 수량 나누기 비례 경쟁률을 했을 때 나오는 숫자를 내가 비례 배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수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영의 경쟁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일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미래에셋은 이번 청약에서 청약 한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KB는 배정 물량 대비해서 청약 참여도가 너무 높습니다. LG엔솔 때 KB 계좌를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터놔서 그런지 KB가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다가 청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KB 또한 내일까지도 균등과 비례가 모두 좀 불리한 증권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은 같은 배정 물량인 신영과 하나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지금 참여도가 높죠. 그래서 키움 또한 2일차에는 유리한 증권사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1일차의 청약 마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인지 일진하이솔루스와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측 영상에서 공모 규모가 일진하이솔루스와 가장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비교 대상으로 일진하이솔루스를 삼았는데 이 친구에 비해서 1일차 청약 건수가 훨씬 많이 들어왔고요. 그에 비해서 증거금 규모는 비슷합니다. 네, 이 정도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일차 데이터를 토대로 2일차 예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1일차의 건수가 완전히 대여급들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일진하이솔루스보다는 훨씬 높고 카카오페이보다는 좀 낮고요. 현대중공업과 SD바이오센서 이런 친구들과 비슷합니다. SD바이오센서는 심지어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종목인데 그때랑 1일차 건수가 비슷하다. 그래서 참여도가 엄청나게 높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SD바이오센서는 2일차의 건수가 150만 건 가량이 됐었고 현대중공업은 170만 건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두산로보틱스도 170만 건까지 높여서 잡아봤고요. 그렇다면 7개 증권사를 통합해서 계산을 했을 때 균등 수량은 1.43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증권사마다 당연히 차이가 존재할 텐데 정확하게는 2일차의 추이를 반영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주 초반대가 될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균등은 1일차에 유리했던 증권사가 2일차까지도 유리한 경향을 이어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영이나 하나증권이 내일도 균등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균등만 참여하거나 비례를 한 7천만 원 미만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신영이 가장 유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한투나 미래, NH는 좀 비슷비슷할 것 같고요. KB나 키움이 가장 불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거금 규모는 일진하이솔루스, 현대중공업, SD바이오센서를 참고해서 한번 봤더니 1일차 대비해서 2일차에는 10배 정도 또는 10배에 조금 못 미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두산로보틱스의 11배 정도를 적용을 해서 저는 총 40조 정도로 잡아봤고요. 이번에도 7개 증권사의 통합 경쟁률을 계산해 보면 비례 경쟁률은 1266대 1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청약 건수는 2일차에도 증권사별로 차이가 조금 날 수 있는데요. 경쟁률은 보통 막판에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합 경쟁률을 참고해서 보셔도 크게 편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 예상 경쟁률을 기반으로 한 투의 청약 단위를 적용을 해서 546입 적용 주식수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비례 한 주를 받으려면 800주 청약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증거금은 이때 1,200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1억 원을 가지고 청약을 한다면 비례 7주가 예상이 되고요. 근데 제 예상보다 증거금이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 또 경쟁률 방송을 통해서 더 정확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연 대출을 받아서 청약에 참여해 봐도 될 것인지 기대 수익금을 대충이라도 계산을 해보고 비교해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1억 800만 원으로 8,500주를 청약을 했다고 치면 제 예상 경쟁률 기준 균등은 한 주, 비례는 7주를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총 8주, 배정 금액은 20만 8천 원이 되겠고요. 기대 수익률을 한 60%에서 100% 정도로 잡아봤을 때 기대 수익금은 12만 4,800원에서 20만 8천 원까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파킹 3.6%, 4일치 이자나 대출 6% 4일치 이자는 거뜬히 이길 수가 있다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대출까지도 생각을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물론 60%까지도 못 오를 가능성 생각은 해야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본인 자금 규모에 따라서 계산을 직접 해보시고 비교 판단하신 뒤에 청약에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 정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쟁률 같이 보면서 어떤 증권사에 청약을 해야 내가 가장 유리할지 증권사별로 배정되는 표도 함께 보여드릴 테니까요. 같이 잘 선택을 해서 청약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